협업에서 깃 잘 쓰는 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35기 엔소프트 웹 IB 김태욱입니다. 혹시 여러분 깃 잘 쓰시나요? 네. 네. 여러분은 그 협업 경험도 많고 깃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서 깃을 잘 쓰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세 때 본격적으로 처음 협업을 한 경험이었어서 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그 깃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지체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깃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깃 히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협업할 때 깃을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푸시, 머지와 같은 항상 일부 커맨드만 사용해서 모든 깃을 해결했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포스를 통해서, 물론 푸시는 안 했지만 항상 포스를 통해서 해결했고, 또 이렇게 메모장을 활용해서 강제로 풀한 경우에는 제게 다 날아가니까 제 거를 미리 메모장에 다 복사해놓고 이제 나중에 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복붙을 해서 작업을 하는 등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커밋 내역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1시간 동안 한 커밋 내역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커밋 히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개발 내용과 무관한 커밋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필요한 코드 제거, 이런 거 그냥 한 줄 제거하고 날린 커밋이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더 다른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런 불필요한 커밋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커밋을 만들어서 팀원들이 복잡하고 알아보기 힘든 커밋 히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개발하는 중에는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 웨비토크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깔끔한 깃 히스토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협업은 좀 팀원도 적고 프로젝트가 규모가 작아서 앞선 것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커밋 히스토리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팀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브랜치 개수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이제 서로의 코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좀 선형적으로 깔끔한 깃 히스토리를 만들게 되면 다른 팀원이 작성한 코드를 이해하기보다 쉽고 유지 보수가 쉬워서 프로젝트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형적인 깃 히스토리를 만들고 필수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협업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와서 그거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입니다. 제가 P3라는 브랜치에서 작업하던 중 이제 P2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브랜치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P3에서 작업한 내용이 뭔가 커밋을 담기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작업한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기존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커밋을 하기에는 좀 미완성인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 커밋을 하고 브랜치를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좀 개발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커밋이 생겨서 팀원들이 나중에 이제 제 코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에러를 찾을 때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작업 중이던 코드를 그냥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아까와 같이 그냥 메모장에 따로 복사한 후에 브랜치를 이동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붙여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 이제 gst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작업 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다른 브랜치를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할 때 작업 중인 사항을 커밋 없이 잠깐 저장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add한 코드나 혹은 이제 add가 되지 않은 수정된 파일이 있으면은 gst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스태시 바구니에 잠깐 보관한 다음에 브랜치를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스태시 바구니에서 꺼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gstat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이제 gstat 명령어를 치면 지금 이동하기 전에 이제 브랜치에서 수정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add된 것들을 잠깐 바구니에 저장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gstat 팝을 통해서 스태시한 것을 다시 적용을 시킴과 동시에 바구니에서 뺍니다. 이렇게 하면은 gstat을 사용할 수 있고, 저장한 스태시 목록은 gstat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는 git스태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p2s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git스태시 팝을 통해서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P4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정신줄 놔버리고 메인에서 작업하고 커밋까지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예시는 이제 P4 브랜치를 지금 제가 코드 리뷰를 올려서 아직 머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기능을 개발하려고 P5를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앞서 개발한 내용의 기능 일부를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네, 두 가지 경우에 저는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P4 브랜치를 만들고 메인을 풀 받은 다음에 다시 메인에서 이제 리셋을 통해 커밋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풀로 인해서 병합 커밋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Git 스토리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예시에서는 이제 미리 기능을 좀 사용하고 싶을 때 아직 머지가 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사용하고 싶을 때 P5에서 이제 풀을 받은 다음에 원격 저장소에 푸시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커밋이 포함되어서 Git 스토리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git cherrypick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 명령어는 다른 브랜치에 있는 커밋을 선택적으로 내 브랜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피처 브랜치에 B2, B3, B4를 잘못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처 2라는 브랜치를 옮기고 싶을 때 이제 cherrypick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효과적으로 B2, B3, B4를 옮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요. P4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이제 제가 올린 그 브랜치가 코드 리뷰가 좀 오래 걸려서 그 메인 브랜치에 좀 다른 팀원들의 그 추가 기능이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냥 피처 브랜치에서 메인을 머지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그 추가 기능들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머지 커밋이 한 번 더 생기게 되고 Git 스토리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A1을 받아서 이제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을 했는데 팀원들이 기능을 추가해서 A2라는 이제 커밋이 새로 생긴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메인을 머지해가지고 피처 브랜치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A1이라는 이제 불필요한 그 머지 커밋이 생기게 되고 그 커밋 히스토리가 복잡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지를 하면은 변경 내역이 보시는 것과 같이 커밋이 한 번 더 남게 되고 브랜치가 많아질수록 머지로 인해 그래프가 복잡해집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git rebase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git rebase란 현재 브랜치의 베이스를 재설정하여 합치는 것으로 커밋 히스토리가 머지와는 다르게 선형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피처 브랜치에서 git rebase를 사용해서 메인을 가져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git 익스텐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git 그래프 익스텐션을 사용하였고 커밋 로그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it 히스토리는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특정 파일의 커밋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git 렌즈는 이제 코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